죽여주세요. 자, 그러면 방금까지 이제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 뭐냐면 기출 문제에 자, 그거 괄호 1번은 해결했고 괄호 2번에 그러면 1기압 녹는 점이 300도씨인 물질 X에 대해서 0.8기압 300도씨에서 물질 X가 고체 상태인지 액체 상태인지 판단하시오. 할 수 있겠죠? 네. 뭐야, 쉽죠? 이제 금방 할 수 있겠죠? 그냥 상도표만 그리면 돼. 알겠죠? 상도표만 그리면 되는데 액체 밀도가 더 크다고 돼 있죠? 액체 밀도가 더 크니까 상도표를 누구처럼 그리면 되겠어요? 물처럼 그려가지고 그냥 누군지 판단하면 돼. 알겠죠?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연력학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이게 그 학교 선생님이 연력학 부분에 대해서 띄엄띄엄 뭐를 많이 언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여기서 지금 네, 4라고 하면 되나? 4 맞아. 4 맞아. 4. 요게 이제 뭐냐면 어디 갔나? 어디 갔나? 봅시다. 자, 등압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상태 변화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꼭 기억해야 되는 수식이 DG는 VDP, SDT 요거였죠? 네. 기억나요? 네. 자, 그리고 1몰 깁스 에너지는 1몰 부피 dP, 1몰 부피 엔트로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이게 등압 조건이라고 걸면 여기하고 여기에서 누가 사라지는 거예요? 압력이 0이 되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부터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깁스 에너지 변화는 마이너스 SMDT 이렇게 표기를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맞습니까? 혹은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dgm dt가 마이너스 s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미분을 실용적으로 뭘 알기 위해서 하는 거죠? 미분을 뭘 알기 위해서 실용적으로 하는 거죠? 바로 접선의 기울기를 알기 위해 하는 거죠? 네. 맞나요? 자, 요거 인식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순물질 상태 변화에 따른 엔트로피 비교를 하시면 여러분 엔트로피인데 기본적으로 고체 엔트로피인데 액체 엔트로피인데 기체 무조건 엔트로피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게 돼 있죠? 맞습니다. 무조건 이거죠. 고체보다는 액체, 액체보다는 기체 엔트로피가 무조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엔트로피는 기본적으로 양수겠죠. 맞아요. 기본적으로 가장 작은 엔트로피 값은 절대 엔트로피 값은 0이기 때문에 0보다 큰 값들로부터 엔트로피가 표현이 되는데 그 절대적인 엔트로피가 고체보다는 액체, 액체보다는 기체가 엔트로피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엔트로피의 마이너스 부호로 표기가 돼 있으니까
깁스 에너지를 온도로 표현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는 언제나 음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걸로부터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느냐? 깁스 에너지인데 그냥 깁스 에너지가 아니고 1몰의 깁스 에너지를 등 앞 조건에서 온도에 대해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해요. 보이시죠? 그러면 이때 어떤 그래프로 표현이 되냐면 보통 요렇게 요런 그래프로 표기가 될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파란색 그래프가 1몰 깁스 에너지인데 고체의 1몰 깁스 에너지예요. 노란 그래프가 깁스 에너지인데 액체의 1몰 깁스 에너지예요. 빨간 건 뭐겠어요? 깁스 에너지인데 기체 1몰의 깁스 에너지예요. 그걸 대강 이런 꼴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강 이런 꼴로 표현이다 라는 게 무슨 말이냐? 어쨌거나 깁스의 1몰 깁스 에너지를 온도에 대해 그리면 그 접선의 기울기가 무조건 음수가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대강 접선의 기울기들이 음수가 되게 그린 거예요. 정확하게 깁스 에너지의 완벽한 꼴을 알아서 그린 게 아니고 접선의 기울기만 대강 그려본 거예요. 그리고 이 접선의 기울기를 대강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봅시다. 어떤 임의의 룰루랄라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봐요. 룰루랄라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건 항상 그려볼 수가 있죠. 그러면 묘하게도 전체 함수와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같은 거예요? 절대 같은 건 아니에요? 절대 같은 건 아니죠. 절대 같은 건 아니지만 접선의 기울기를 중심으로 구간을 좁게 잡으면 그 접선의 기울기와 원래 함수가 달라져요? 아주 비슷해져요? 아주 비슷해지죠? 그래서 구간만 좁으면 접선의 기울기로 그 함수를 대신 대강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것도 아주 좁은 구간에서 고체의 1몰당 깁스 에너지를 접선의 기울기로 대신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함수에 대한 미분 방정식 풀 수 있어요? 못 풀어요? 못 풀어요. 모든 함수에 대한 미분 방정식 절대 못 풀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모든 함수에 대한 미분 방정식 근사적으로 풀 수 있어요? 근사적으로 못 풀어요? 모든 함수의 미분 방정식 근사적으로 다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한다? 구간을 좁게 잘라요. 모든 함수를 구간을 좁게 자르면 전부 다 무슨 함수가 된다? 1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간을 좁게 잘라요. 그러면 1차 함수, 1차 함수, 1차 함수, 1차 함수, 1차 함수로 따로따로 잡는 거예요. 그럼 모두 다 1차 함수가 되니까 미분 방식이 아니라 미분 방식의 하랩이라도 다 풀 수 있어요. 근사적으로. 이런 테크닉을 어디서 배워요? 공대에 가시면 배워요. 공대에 가시면 공업수학이라고 하는 수학적 기술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 모든 함수의 미분 방정식을 근사적으로 푸는 테크닉을 3년 내내 배워요. 무슨 말 알겠죠? 그게 공업수학이라고 하는 거고 수학과에서는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수학과에서는 이런 거 절대 안 해요. 그냥 수학과에서는 풀 수 있다 없다 판별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지 근사적으로 막 하면 수학과 애들은 뭐야 저거 뭐 사입이 아니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공대 애들은 되면 됩니다.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나중에 공대 가서 여러분 배우시는 게 주로 그런 거예요. 자 어쨌건 그래서 함수 전체를 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좁은 구간에서 접선의 기울기만으로 함수를 대강 표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무조건 음수가 나와야 된다고 했죠. 마이너스 엔트로피니까요. 절대 엔트로피는 무조건 양수여야 하거든요. 절대 엔트로피는 무조건 0이거나 양수여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엔트로피는 음수. 그래서 음수로 그린 거야. 그런데 고체가 엔트로피가 커, 기체가 엔트로피가 커. 기체가 엔트로피가 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가장 급하게 그린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반면에 엔트로피가 제일 작은 건 누구야? 고체지. 고체니까 얘를 가장 완만하게 그린 거야. 무슨 말이죠?
그래서 온도에 따른 깁스 에너지, 1몰 깁스 에너지 변화를 이렇게 그린 그림을 학교 선생님이 설명을 했을 거야. 설명을 하신 건지 슬쩍 언급을 하신 건지 하여튼 이걸 그린 걸 거야. 이것의 의미를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온도가 뭐야? 이거이 어는 점이라고. 자, 이 순간이 뭐야? 누구와 누구의 깁스 에너지가 같은 거야? 고체와 액체의 깁스 에너지가 같은 거지. 고체와 액체의 깁스 에너지가 같으니까 누구로 존재하는 거야? 어떻게 존재하는 거야? 공존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서는 이 온도는 무슨 온도야? 끓는 점이라는 거 알겠어요? 누구하고 누가 공존하는 거야? 액체하고 기체가 공존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온도, 압력, 물론 지금은 이 상태로 등압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압력이 일정하다고 할 때 이 수식만으로 그린 거예요. 어떤 온도, 압력 조건에서 1몰 깁스 에너지가 가장 작은 상태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봐. 마이너스로 완만하죠. 마이너스로 그 다음 조금 급해졌죠. 마이너스로 아주 급해지죠. 그럼 잘 봐. 어느 점 이하에서는 고체 깁스 에너지, 액체 깁스 에너지, 기체 깁스 에너지 중에서 누가 제일 작아? 고체 깁스 에너지가 제일 작지. 그래서 어느 점 이하에서는 무슨 상태로 나타나? 고체가 나타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어느 점과 끓는 점 사이에서는 액체 깁스 에너지, 고체 깁스 에너지, 기체 깁스 에너지 중에서 누구 깁스 에너지가 제일 작아? 액체 깁스 에너지가 제일 작으니까 이 사이에서 어떤 상태로 나타나? 액체로 나타나고 끓는 점 이상에서는 기체 상태로 나타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교차되는 점 있지. 교차되는 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 교차되는 점에서는 공존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논리를 기억. 그럼 이에서는 누구하고 누가 공존하는 거야? 고체 액체가 공존하는 어느 점이 되는 거고, 이 온도에서는 액체 기체가 공존하는 끓는 점이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논리를 끄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삼중점의 의미를 알겠어요? 삼중점의 의미?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럼 삼중점의 의미가 뭐냐?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했죠? 요거 썼죠? 자, 그러면 이거 줄게요. 이거 준다. 이야.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5 등압이 아니라 등온 조건에서 압력이 변할 때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원래 수식이 이거죠. 원래 수식이 이거인데 등온은 뭐가 일정한 거예요? 온도 변화가 0인 거죠. 그럼 이 수식을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dgm은 vm dp 이렇게 쓸 수 있죠? 맞나요? 그러면 얘를 다시 써주면 dgm over dp가 vm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수식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얘 양수예요, 음수예요?
얘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무조건 양수죠. 왜냐면 물질 1몰의 부피는 음수 가능해요, 음수 불가능해요? 음수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물질은 깁스 에너지가 커져요. 뭐 할 때? 압력이 커질 때. 그걸 보여주는 수식이죠.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느냐? 참 기체의 1몰 부피, 고체의 1몰 부피, 액체의 1몰 부피 어디가 더 큰가요? 무조건 이렇게 되죠. 고체, 액체에 비해서 기체의 1몰 부피가 무조건 크죠. 자, 이건 예외 있어요? 언제나예요? 언제나죠? 그리고 사실 고체하고 액체의 1몰 부피는 사실 보통 어떨까요? 비슷해요. 물론 비슷한 거니까 같은 건 아니에요. 같진 않지만 고체하고 액체는 기체에 비해서는 1몰 부피 혹은 밀도가 비슷해요. 물론 다르지만. 그래서 두 개를 비슷하게 둔다고 쳤을 때 기체 부피는 사실 그냥 큰 것도 아니고 심하게 크죠? 심하게 크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압력이 변할 때 기체의 GM이 가장 크게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질문 있습니다. 네. 저건 부피도 트루톤의 규칙처럼 그 변화량이 똑같아요. 고체에서 기체될 때랑 액체에서 뭐라고? 고체에서 기체될 때랑 액체에서 기체될 때랑 부피 변화량이 그러면 똑같다고. 상태 변화할 때 부피 변화가 어떻게 되냐고요? 네. 당연히 다 다릅니다. 근데 물질마다 다 다릅니다. 엔트로피는 네. 고체에서 기체될 때랑 액체에서 기체될 때랑 똑같다고 하죠. 똑같은 건 아니고요. 비슷합니다. 부피는 아예 비슷합니다. 트루톤의 룰도 비슷하다라는 거지 같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트루톤 잠깐만요. 트루톤즈 로인가요? 규칙. 아니죠. 네. 룰이죠. 네. 혹은 띠올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네. 띠오리는 로로부터 증명 가능한 게 띠오리거든요. 룰은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야매란 얘기입니다. 야매는 뭐냐면 로로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실험에서 나오는 대강의 경향성을 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루톤의 룰에 의하면 이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트루톤의 룰에 의하면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트루톤의 룰을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칙으로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물질들의 상태 변화에서 그 증발 엔트로피가 항상 같으냐? 절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부피도 비슷하지만 좀 더 클 수도 있고 좀 더 작을 수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따지면 다 달라집니다. 근데 얘에 비해서는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건 고체, 액체에 비해서 기체의 1몰 부피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크게 증가한다. 이해요? 요 논리하고 요 논리 섞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죠? 그렇죠? 자, 반면 물의 경우는 수증기, 그 다음 얼음, 물, 순으로 이렇게 되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물의 경우는 얘가 압력이 변해도 GM이 조금만 증가합니다. 아시겠죠? 이해했어요?
자, 여기 썼죠.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러면 뭐 물이 아닌 경우는 사실 고체가 더 부피가 커요? 액체가 부피가 커요? 물이 아닌 경우는 액체가 부피가 더 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요 순서를 바꾸면 되는 거고, 알겠죠? 근데 물이 흔하지만 특별하게도 물보다 얼음의 부피가 더 크니까 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물까지 다 썼어요? 다 썼죠? 지운다. A. 자, 이게 그림이 예쁘게 그려지려는 건 모르겠는데. GM T. 아, 이게 그림 예쁘게 나오려나? 아, 진짜. 자, 기본적으로 앞서 했던 등압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등압 그래프에서는 온도 변화에 따른 깁스 에너지 변화를 그렸잖아요. 그죠? 자, 그걸 한번 그려보면, 아, 이거 잘 되려 모르겠네. 그림이 좀 예민하거든요. 예민해가지고. 그림이, 자, 파랗게 쓴 건 솔리드 아까 그대로예요. 그 다음 노랗게 쓴 건 리퀴드. 네, 노랗게 쓴 노란색 이거 안 보여요? 물지름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쓴 건 빨갛게 쓴 건 게스라고 합시다. 보이시죠? 보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압력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압력. 자, 압력을 증가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있는 깁스 에너지가 커져야 돼요, 작아져요? 압력이 증가시키면 깁스 에너지가 커져야 되겠죠. 깁스 에너지가 커져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 압력을 증가시킬 때, 자, 요거 있죠, 요거. 얘가 압력이 증가시키면 이 액체 같은 경우 요렇게. 그래서 등압에서 압력 증가하면 요거로 표시해 보도록 하자, 이런 말이에요. 점으로 표시해 보자. 그러면 노란 선에 비해서 점선이 위에 그려져 있어요, 아래 그려져 있어요? 위에 그려져 있다는 얘기는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증가란 얘기예요. 지금 증가. 그런데 누가 제일 심하게 증가해야 돼요? 바로 기체가 제일 심하게 증가해야 하죠. 맞나요? 가장 크게 증가해야 되죠. 맞죠?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원래 이 온도가 무슨 온도였어요? 보일링 포인트였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압력이 증가하고 나면 보일링 포인트가 어디가 되겠어요? 보일링 포인트가 여기로 바뀌겠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압력 증가 시 BP가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디에서? 보통의 순물질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 만약 지금 이게 솔리드 중에 하필 아이스라고 하자. 그럼 아이스는 부피가 커요? 부피가 작아요? 물에 비해서?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 녀석은 물보다 엔트로피가 조금 증가해요? 물보다 깁스 에너지가 많이 증가해요? 물보다 깁스 에너지가 많이 증가하겠죠. 물론 기체보다 증가하진 않아요. 물보다 조금 더 증가할 뿐이지. 그럼 물이 요 정도 증가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얼음은 얘보다 좀 더 많이 증가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어는 점이 어디예요? 원래 어는 점이 여기였죠. 네. 여기가 MP였는데 압력이 증가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작아졌어. 보시다시피 이 물과 물 상태하고 얼음 상태가 만나는 이 새로운 멜팅 포인트가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감소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물의 경우는 압력 증가 시 MP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압력이 변할 때에 어는 점 감소, 끓는 점 증가 등을 요 그래프로 설명을 해요. 아마 학교 선생님 필기 이런 내용이 있던데 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요건 요거는 이거는 압력 증가 시 그다음 내가 이거 몇 번 하면 되죠? 약간 1, 2, 3, 4 몇 번까지 했죠? 진짜로? 4번 했어요. 그럼 얘가 로마자 5번이고요. 그럼 로마자 6번. 그럼 이건 뭐냐면 압력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이 감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 GM도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아지겠죠? 맞나요? 그런데 이때 기체가 당연히 증가할 때 가장 많이 증가했다면 기체가 가장 감소해도 많이 감소하겠죠? 맞습니까? 네. 맞아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원래 얘가 얼음, 아니면 솔리드, 리퀴드, 그리고 가스였다고 칩시다. 그래서 온도 변화에 따른 깁스 에너지 변화를 쓴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런데 온도가 감소하면 이게 무조건 깁스 에너지가 커진다 그랬어요? 작아진다 그랬어요? 무조건 작아진다 그랬죠? 무조건 작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 세 개 중에서 누가 제일 심하게 감소하겠어요?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심하게 감소하는 거 바로 기체겠죠. 기체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기체뿐 아니라 액체도 고체도 어떻게 되겠어요? 액체도 고체도 다 깁스 에너지가 작아지겠죠. 그러면 그 깁스 에너지가 작아지는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고체가 어쨌건 얘도 감소할 수 있겠죠? 액체도 감소할 수 있겠죠? 다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제일 심하게 감소하는 거예요? 얘가 가장 심하게 감소하는 거예요. 기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써놨잖아. 기체가 가장 많이 감소한다고요. 자, 고체도 감소하죠. 액체도 감소하죠. 기체가 제일 많이 감소한다고요. 왜? 부피가 제일 크니까요. 아까 이 수식 있었잖아요. dP가 V였잖아요. 압력이 변할 때 깁스 에너지 변화율은 부피라고요.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부피 제일 큰 게 누구예요? 기체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줄어들면 깁스 에너지도 줄어드는데 제일 크게 변하는 게 누구냐고요? 기체가 제일 크게 변한다고요. 얘가 기체에서 제일 크니까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체가 심하게 기체에서 감소가 돼버리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고체로 존재하다가 액체를 건너뛰게 되는 거예요.
액체를 건너뛰고 바로 기체 상태로 변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해? 이걸 승화라고 한다고요. 승화가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알겠어요? 승화가 일어나는 상황을 연력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뭐라 그랬냐면 어떤 온도 압력 조건에서 어떤 상태가 실제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무엇이 가장 작은 것? 깁스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게 먼저 나타난다고 했죠. 승화를 기준으로 승화 온도보다 더 낮으면 고체, 액체, 기체 중 깁스 에너지 제일 작은 게 고체죠. 그러니까 고체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승화점 넘어서면 누구 깁스 에너지가 제일 작아요? 기체 깁스 에너지가 제일 작죠. 액체보다 오히려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저압 조건에서 압력이 감소하게 되면 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승화는 상대적 고압 조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상대적 저압 조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승화는 그래서 상대적 저압 조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기가 막히게도 이 압력 조절을 기가 막히게도 묘하게 해서 요 세 개가 감소하는데 이 감소를 쭉 해가지고 세 개가 딱 만났어. 그런 걸 뭐라고? 그런 걸 삼중점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렇게 그 뭐냐면 상태 변화를 깁스 에너지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자 빨리 쓰세요. 빨리 쓰세요. 다 썼어요? 쓰세요. 다 썼죠? 머릿속에 안 남는다고요? 머릿속에 다 있다고요? 머릿속에 다 있다고요? 진짜로요? 그래서 안 적어도 된다고요? 그래요. 그래요. 자, 요 설명 방법 알겠죠? 그렇죠?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요. 그래. 건우야, 다 아는 거에서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래. 미안해요. 그래. 그래. 되다. 되죠? 아이고. 저 아직 1번, 2번인데. 뭐라고요? 저 아직 2번인 거죠.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에 5번에 6. 문제가. 네, 문제 2번에 아직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문제 2번에. 자, 썼습니까? 자, 쓰세요. 쓰세요. 자, 썼죠? 됐어. 됐어. 자, 다 썼습니까? 썼죠? 간다. 그 다음 간다. 자, 그 다음 갈게요. 간다. 자, 그 다음 뭐냐? 그 다음 해볼 건, 자, 여기 줄게요. 줄게요. 자, 1.5는 학교생이 하나 모르겠는데 용액의 총괄성이에요. 했어요. 용액에서 L 맞아요. 맞다. 오히려 이걸 안 해요. 용액의 총괄성. 자, 용액의 총괄성.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자, 여러분 용액의 총괄성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뭐예요?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이죠. 그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을 이걸로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러니까는 아주 긴 수학이 있어요. 그거를 줄여서 몇 개의 포인트를 외웁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용액의 총괄성 1. 용액의 총괄성은 이게 나타나는 현상. 요거를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자, 용액의 총괄성은 용액의 총괄성은 우리 실생활에서 어떤 수용액 조건에서 잘 나타나요? 용액의 총괄성은 어떤 수용액 조건에서 가장 잘 나타나요? 바로 소금물 같은 거. 소금물 같은 데서 용액의 총괄성이 아주 잘 나타나죠? 네? 자, 그래서 소금물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1atm으로 두고 여기에 NaCl 수용액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무슨 말 알겠어요? 수용액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아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NaCl은 증발해요, 증발 안 해요? 안 해요. NaCl은 증발하지 않죠. 증발하지 않는 용질을 무슨 용질이라고 해요? 비발성. 바로 비휘발성 용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제시된 여기에 있는 NaCl 수용액은 어떻게 되느냐? 온도 조건이 0도씨에서 100도씨 사이라면 0도씨에서 100도씨 사이라면 확실히 이런 수용액으로 존재할 수 있죠. 존재할 수 있죠. 맞죠? 맞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다 아는 무슨 내림? 어는 점 내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어는 점 내림이 일어나니까 어는 점 내림이 일어나는 상황이 여기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1기압으로 가정했을 때. 바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NaCl 수용액이 있는데 이 위에 뭐가 뜨는 거야? 아이스가 뜨는 거예요. 수용. NaCl 수용액에 대해서 위에 아이스가 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물이고 그냥 순수한 물이고 순수한 얼음이었다면 이때 온도는 몇 도여야 하는 거예요? 0도여야 하는데 어느 점 내림 때문에 이때 온도가 0도씨보다 낮아진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것과 이것 사이의 온도는 지금 당장 규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점 내림 수식 봐서 알겠지만 농도에 따라 이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온도가 충분히 저온일 경우 어느 점 내림 효과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해보자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도가 0도보다 충분히 낮은 경우라고 생각해 봅시다. 무슨 말 알겠죠? 이 상황 알겠어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그러면 비발성 용질이 들어갈 때 끓는 점 오름 현상도 일어나죠? 맞나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이제 100도씨보다 충분히 커진 온도 100도씨보다 충분히 커진 온도에서 끓는 점 오름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NaCl 수용액에 대해 여기에 수증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끓는 점 오름에서의 관찰되는 현상이란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죠? 그런데 이때 여러분 보세요. 이 비휘발성 용질이 섞여 있는 소금 수용액은 순물질이에요, 혼합물이에요? 혼합물이죠? 혼합물이죠? 그런데 용액의 총괄성은 언제 적용되는 거냐면 수증기로 존재할 때는 퓨어한 상태예요. H2O만 퓨어하게 수증기가 됐다라고 가정하는 게 용액의 총괄성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누구는 전혀 증발하지 않는다? NaCl. 그래서 NaCl을 무슨 용질이라고 해요? 비휘발성 용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거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통 용액의 총괄성을 잘 모르는 게 뭐냐면 바로 얼음 역시 퓨어해요. 퓨어한 H2O로만 아이스가 만들어질 때 용액의 총괄성을 적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재밌게도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남극 북극에 가면 빙하가 있죠. 빙하는 뭐가 얼어서 된 게 빙하예요? 바닷물이요. 바닷물이 얼어된 게 빙하거든요. 핥으면 안 짜요. 그럼 여러분 바닷물 먹으면 짜요, 안 짜요? 짜요. 바닷물 먹으면 엄청 짠데 바닷물이 얼어 만들어진 빙하는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맥맛입니다. 아시겠어요? 맥맛입니다. 이유는 물이 얼어 들어가면서 고체 결정을 만들 때, 얼음 결정을 만들 때 물들 사이에 원활한 수소 결합을 위해서 염을 바깥쪽으로 빼버려요. 염을 밀어내요.
밀어내면서 여기서는 혼합물인데 얼어 들어갈 때는 H2O만 대부분 얼음을 형성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NaCl을 100% 배제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많은 양 이 NaCl을 다시 이런 식으로 이 물 쪽으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도지방의 적도지방 바닷물의 염도가 높아요? 극지방 바닷물의 염도가 높아요? 극지방 바닷물의 염도가 높은 거 아시죠? 네. 그거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안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해요. 지구과학적으로 엄청 중요하죠? 그 염도 차이로 해류 대순환이 일어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최근 염도 차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염도 차이가 점점 없어지고 있죠? 뭐 때문에? 네,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서 극지방의 바닷물이 점점 맹맹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지구온난화의 큰 것 중에 하나인데 여하튼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 수용액 중 용매 성분의 몰라 깁스 에너지 표현 몰라 깁스 에너지 표현 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겁니다. GM 용매 GM 백설표 용매 더하기 RT 로그 용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선 쓰시고 뭔 말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아 자니? 아니요. 너는 지금 뭐해? 자니? 바뀌야? 네네네. 자변회가 용매가 예, 용매요. 용매. 다 용매. 우선 쓰세요. 우선 쓰세요. 우선 쓰세요. 우선 쓰세요. 믿죠? 그렇죠. 우선 쓰세요. 선생님 믿습니다. 그렇죠. 고마워. 우선 쓰세요. 자, 여기까지 도달하는 수학이 있겠죠? 네. 잠시 무시하고 믿읍시다. 알겠죠? 믿읍시다. 자, 우선 썼어요? 자, 그러면 요 녀석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NaCl 수용액이니까 지금 용매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용매는 누구 얘기하는 거겠어요? 용매니까 이 NaCl 수용액이 용매 물 얘기하는 거겠죠? 물. 네, 맞아요. 물. 자, 이때 여기서 백설표 표시가 뭐냐면 퓨어 알겠죠? 순수 상태의 용매 물의 1몰당 깁스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녀석은 뭐냐면 백설표 표시가 없죠? 퓨어 표시가 없죠? 뭐냐면 용액에서요. 용매만의 1몰당 깁스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RT는 R은 기체상수고 T는 그때 온도예요. 알겠죠? 그 다음 뒤에 붙어있는 LN은 자연로그고요. X 용매는 뭐냐? 얘는 용액에서 용매만의 몰 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잠시 저 수식을 인정합시다. 알겠죠? 인정합시다. 받아들입시다.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몰 분율은 무조건 값이 어디서 어디 사이에요? 0에서 1 몰 분율은 무조건 값이 0에서 1 사이죠. 네. 그러면 0에서 1 사이를 로그를 취하면 이 값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가 된다. 이런 말이죠.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전체 값은 무조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무조건 음수겠죠? 네, 맞아요. 아니 무조건 작아지겠죠?
맞습니까? 여기에 있는 순수 용매만의 1몰당 깁스 에너지에다가 로그 몰 분율을 더한 것은 이게 음수기 때문에 무조건 이 전체 값은 순수 용매의 몰당 깁스 에너지보다 작아진다고요. 맞습니다. 무조건 작아진다고. 알겠죠? 그러면 이때 등압 조건. 왜 등압이라고 얘기하냐면 등압이니까요.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다 등압 조건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압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1몰당 깁스 에너지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T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이때 파란색으로 그리는 거 무조건 누구? 솔리드. 자, 노란색으로 그리는 거 무조건 누구? 액체. 그다음 빨간색으로 그리는 거 무조건 누구? 가스. 자, 근데 온도가 낮아서 얼음이 나타났어요. 이 얼음은 혼합물이에요, 순물질이에요? 순물질이죠? 순물질이니까 이거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불변이에요. 그런데 또 끓는 점 오름 때문에 꽤 고온에서 수증기가 나타났어요. 얘는 혼합물이에요, 순물질이에요? 순물질이라서 얘도 불변이에요. 그런데 액체 상태가 순물질이에요, 혼합물이에요? 혼합물이죠. 혼합물이니까 혼합물에서의 1몰당 깁스 에너지는 순수한 상태보다 커요, 작아요? 무조건 작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얘가 어떻게 변형되는 거예요? 요렇게 변형되는 거예요. 무조건 작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항상 감소하기 때문에 혼합물에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무슨 온도예요? 여기가 멜팅 포인트죠? 네. 그 멜팅 포인트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갑니다. 감소하죠. 어느 점 내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가 무슨 온도였어요? 어디 갔어? 여기가 무슨 온도였어요? 여기가 끓는 점이었죠? 네. 끓는 점이었죠? 그런데 나중 온도가 여기로 바뀌죠? 여기로 바뀌죠? 예. 그러니까 끓는 점, MP가 아니고 BP죠? 이 끓는 점은 내려가요, 올라가요? 올라간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요렇게. 이게 끓는 점 오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는 점 내림, 끓는 점 오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하려면 뭐를 믿어야 된다고? 요걸 믿어야 돼. 근데 여기까지 도달하는 과정은 안 했을 것 같아요. 뭐 안 했을 것 같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건 수업 시간에 하면 안 되는데 하네요. 알겠죠? 이걸 설명해 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상황이 용액의 총괄성의 상황이다. 알겠죠? 예? 그죠? 오케이. 됐다. 지금 몇 시야? 몇 시냐고? 아주 좋아요. 완벽하게 맞췄다. 벌써 끝났어요? 이런. 4시까지. 나 4시까지. 오늘 4시까지예요? 그래요? 4시 반까지. 내 소리야. 4시에 3시 자, 그리고 그거 오늘 그리고 또 하나 살짝 말씀을 드리면 그 한 장 넘기시면 4번 문제 있죠? 한 장 넘기시면 4번 문제 찾았어요? 이거 내가 저기 해설지 올려놓은 거 봤어요? 아니요. 단체 카톡방에 이 4번 문제 풀어서 올려놨거든요? 유진아? KC, KP를 물었죠? 그게 4번 문제예요. 그래서 KC와 KP에 대해서 묻는다면 딱 요런 수준으로 나와요. 4번 문제. 그래서 이 4번 문제에 대해서 해설지를 내가 단체 카톡방에 올려놨거든요? 올려놨으니까 보도록 하시고 사실 어제 어반브릭스 수업에서 이 4번 문제를 풀이를 했어요. 어제 수업을 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월요일 날 오시면 요거 뒤에 산연기 문제 등등해서 쭉 풀어볼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뭐야?
뭐 상관은 없는데요. 월요일 날 오시면 나머지 것들을 풀어볼 거예요. 알겠죠? 아,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오이씨. 형님. 네. 근데 제가 집에서 온라인 받았을 것 같은데.